정말 인생이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것이죠. 저는 구름 위에서 삶을 보내는 사람입니다. 스웨덴 항공사에서 10년 동안 승무원으로 일하며 수많은 나라의 하늘을 날았죠. 하지만 그날의 회항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줄은 몰랐습니다. 부모님과 함께하는 일본 여행은 오랫동안 계획했던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아버지 안데르스와 어머니 엘사는 은퇴 후 처음으로 저와 함께하는 아시아 여행이었습니다. 마야, 도쿄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어디로 갈까? 어머니가 설레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비행기 창문 너머로 보이는 구름을 바라보며 행복감에 젖어 있던 그때 기장의 방송이 들려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유감스럽게도 도쿄 지역에 강한 태풍이 접근하고 있어 회항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가장 가까운 안전한 공항인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겠습니다. 순간 객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죠. 저는 승무원으로서 침착하게 승객들을 안심시켰지만 내심 걱정이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인천공항에 착륙하자마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기 시작했습니다. 천식 발작이었어요. 당황한 저와 아버지는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고 놀랍게도 공항 직원들이 즉시 응급 시스템을 가동했습니다. 응급 상황입니다. 외국인 여성 천식 발작, 스마트 메디컬 라운지로 즉시 이동해 주세요. 영어와 스웨덴어로 동시에 안내하는 로봇이 나타났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이 기술 강국이라는 말은 들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공항 내 의료시설로 빠르게 이동하는 동안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걱정 마, 마야. 엄마는 괜찮을 거야. 어머니가 응급처치를 받는 동안 저는 수화물을 찾으러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수화물 카운터에 도착했을 때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린드그렌 가족의 수화물은 이미 호텔로 배송 중입니다. 저희 스마트 수화물 자동 배송 시스템으로 처리해드렸습니다. 눈앞의 안내 화면에는 우리 짐이 어디에 있는지, 언제 호텔에 도착할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스웨덴어로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상상도 못한 시스템이었으니까요. 발작으로 창백해진 어머니의 얼굴을 보며 저는 운명이라는 것이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쿄로 가려던 우리가 전혀 계획에 없던 한국에 발을 딛게 되었으니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회항이 새로운 인생의 시작점이 될 줄은요. 공항 내 스마트 메디컬 라운지는 제가 생각했던 응급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마치 고급 호텔의 휴식 공간 같았죠. 마야, 여긴 병원이 아니라 호텔 아니냐? 어머니가 호흡이 안정되자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의사는 유창한 영어로 어머니의 상태를 설명했어요. 발작은 진정되었지만 하루 정도 관찰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근처 실버타운과 연계된 숙소를 마련해드렸습니다. 외국인 고령자를 위한 특별 의료 지원 시스템이 있어 안전하게 머무실 수 있을 거예요. 서울 시내로 이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공항철도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저희가 안내해 드릴게요. 공항에서 철도역으로 이동하는 과정은 놀라울 정도로 직관적이었습니다. 모든 안내판이 다국어로 표시되어 있었고 심지어 바닥의 색깔 선을 따라가기만 해도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스웨덴에도 좋은 대중교통 시스템이 있지만 이곳의 정밀함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공항철도에 탑승했을 때 아버지는 계속 창밖을 내다보며 묵묵히 무언가를 기록하고 있었어요. 아빠, 어때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놀랍구나. 이런 산악 지형에 이렇게 정확한 시스템을. 우리 스웨덴에서도 배울 점이 많아. 아버지는 짧게 답했지만 그 눈빛에서 전문가로서의 인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묵게 될 실버타운은 서울 외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도착하자 깔끔한 현대식 건물들이 펼쳐졌어요. 린드그렌 가족분들이시죠? 방금 여러분의 수화물이 도착했습니다. 정말로 공항에서 보냈다던 우리 짐을
안전하게 배송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미래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어머니는 안정을 취하기 위해 침실로 안내받았고 저와 아버지는 실버타운의 시설을 둘러보았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AI 의료 상담 시스템이었어요. 어머니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즉시 의료진에게 알림을 보내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심지어 스웨덴어로도 상담이 가능했죠. 이런 시스템이 일반 실버타운에도 있나요? 아버지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한국의 모든 실버타운은 기본적으로 의료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거주자를 위한 다국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고요. 우리는 태풍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곳에 오게 되었지만 이상하게도 불편함보다는 새로운 발견에 대한 흥분이 더 컸어요. 특히 부모님의 안전을 걱정했던 제게 이곳의 의료 시스템은 큰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실버타운의 라운지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어제와는 다르게 느껴졌어요. 이제는 낯선 도시가 아니라 흥미로운 새로운 공간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야, 어젯밤에 계속 생각해봤어. 한국의 공공 시스템이 어떻게 이렇게 효율적일 수 있는지. 아버지는 엔지니어다운 분석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스웨덴의 우리 시스템이 최고라고 항상 생각했는데 이곳에서 보니 우리도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아. 평생 스웨덴의 철도 시스템을 설계하고 자랑스러워하던 아버지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안데르스 씨, 오늘은 어떠세요? 갑작스러운 한국어 인사에 우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젊은 의사가 미소 지으며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는 자신을 정도윤 의사라고 소개했고 놀랍게도 유창한 영어와 기본적인 스웨덴어 인사말까지 구사했습니다. 귀하의 어머니 상태는 많이 좋아지셨어요. 오늘 퇴원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정도윤 의사는 친절하게 우리에게 서울 생활에 대한 팁을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을 위한 의료 서비스, 비상시 연락 방법, 심지어 관광 정보까지요. 그의 세심한 배려에 저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버지를 모시고 실버타운 주변을 산책하던 중 우리는 디지털 정보 키오스크 앞에서 여러 노인들이 모여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노인들이 디지털 기기를 능숙하게 다루는 모습에 아버지의 눈이 커졌어요. 저분들 나이가 얼마나 되신 것 같아?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70대 정도로 보이시는데요. 스웨덴에서는 그 나이대 분들이 이런 첨단 기기를 저렇게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경우가 드물어. 여기서는 일상인가 보구나. 실버타운 내 시니어 디지털 교육실에 들어가 보니 다양한 연령대의 노인들이 태블릿과 스마트폰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외국인 노인들을 위한 별도 통역 서비스까지 제공되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병실로 돌아왔을 때 놀랍게도 어머니는 한국 드라마를 보며 웃고 계셨습니다. 태블릿에는 스웨덴어 자막이 나오고 있었죠. 이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아침에 간호사가 이 태블릿을 주더구나. 외국인 환자를 위한 거라던데 정말 재미있는 드라마가 많아. 스웨덴에서도 이런 서비스가 있으면 좋을 텐데. 저녁이 되자 우리 가족은 실버타운의 식당에서 처음으로 한국 음식을 맛보았습니다. 어머니의 천식을 고려해 매운맛을 조절한 특별 메뉴였어요. 아버지는 식사 내내 생각에 잠겨 있었고 마지막에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 와서 내 고정관념이 많이 깨졌구나. 나는 북유럽이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노인 복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항상 생각했는데 한국에서 본 것들은 정말 놀라워. 태풍이 지나간 후에도 우리 가족은 한국에 머물기로 결정했습니다. 원래 계획했던 일본 여행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 예상치 못하게 마주한 이 나라를 더 알아가기로 했어요. 어머니의 상태도 안정되었고 실버타운에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 덕분에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일상은 놀라울 정도로 편리했습니다. 모든 주요 표지판과 안내문은 영어로도 병기되어 있었어요. 지하철역에는 외국인을 위한 안내 로봇이 있어 목적지까지 쉽게 찾아갈 수 있었고
교통카드 하나만 있으면 버스와 지하철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마야, 스웨덴의 대중교통도 좋지만 이곳은 정말 체계적이구나.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어. 아버지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도시 곳곳에 설치된 점자블록과 음성 안내 시스템,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경사로 등을 보며 저는 한국의 도시 설계가 얼마나 포용적인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공학자의 눈으로 이런 세심한 설계들을 관찰하고 계셨고 종종 메모를 하기도 했죠. 며칠 후 정도윤 의사가 우리에게 서울 투어를 제안했습니다. 그의 호의에 우리 가족은 기쁘게 수락했어요. 첫 행선지는 광화문 광장이었습니다. 이곳은 한국의 역사와 현대가 공존하는 곳입니다. 저기 보이는 건물은 조선시대 왕궁인 경복궁이고 반대편은 현대적인 정부 청사와 기업 건물들이요. 도윤의 설명을 들으며 서울의 다양한 얼굴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점심으로는 처음 맛보는 비빔밥이 나왔어요. 여러 색깔의 나물과 고기, 계란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이 예술 작품 같았습니다. 음식을 모두 섞어서 드세요. 비비다라는 말에서 온 이름이랍니다. 도윤이 웃으며 말했어요. 처음 접하는 맛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특히 비빔밥의 다양한 식감과 건강한 구성에 감탄하셨습니다. 이렇게 한 그릇에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다니 정말 현명한 음식이구나. 오후에는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도시를 가로지르는 거대한 강과 그 주변에 조성된 공원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자전거 도로를 따라 수많은 시민들이 여가를 즐기고 있었고 특히 많은 노인들이 활기차게 운동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안데르스 씨, 자전거 한번 타보시겠어요? 도윤이 아버지에게 제안했습니다. 평소 자전거를 좋아하시던 아버지는 흔쾌히 동의하셨고 우리는 공공자전거를 대여해 한강을 따라 달렸습니다. 중간에 이른이 넘어 보이는 한국 노인 그룹과 마주쳤는데 그들의 건강한 모습과 활력이 아버지에게 큰 영감을 주었어요. 저기 있는 분들이 우리 또래인데 정말 활기차 보이는구나. 스웨덴에서는 이 나이에 대부분 실내에만 있는데 아버지가 놀란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도윤은 우리를 한옥마을로도 안내했어요. 현대적인 고층 건물 사이에 전통 가옥들이 보존된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전통차를 마시며 잠시 쉬었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나요? 네, 우리는 빠르게 발전하면서도 우리의 뿌리를 소중히 여깁니다. 정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사람과 사람,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특별한 감정이죠. 도윤이 설명하는 정의 개념은 제게 새로운 문화적 통찰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한국 사회를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도윤을 바라보며 묘한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는 무언가였죠. 해가 져갈 무렵 우리는 도시 공공도서관에 들렀습니다. 현대적인 시설과 다양한 디지털 기기들, 그리고 외국어 도서 섹션이 잘 갖춰져 있었어요. 어머니는 특히 도서관의 개방적인 분위기와 접근성에 감동하셨습니다. 마야, 여기는 외국인인 내가 들어와도 전혀 불편함이 없구나. 모든 공간이 열려있는 느낌이야. 저녁에는 도윤이 알려준 한국 식당에서 다양한 반찬과 함께 한국 요리를 맛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던 맛이 이제는 친숙하게 느껴졌어요.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정말 특별한 하루였구나. 태풍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왔는데 이렇게 좋은 경험을 하다니. 한국에서의 며칠이 제 마음속에도 새로운 감정을 심어주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호기심, 그리고 도윤에 대한 설렘. 그리고 무엇보다 이 낯선 도시가 이상하게도 편안하게 느껴진다는 사실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알고 있었던 장소처럼 이 도시는 제게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일주일이 지나자 우리 가족은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때 도윤이 제안했습니다.
부산에 가보는 건 어떨까요? KTX를 타면 서울에서 2시간 반 정도면 도착합니다. 바다도 있고 서울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어요. 부산이라는 도시에 대해 전혀 몰랐지만 한국의 또 다른 면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렘을 느꼈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KTX라는 고속철도에 큰 관심을 보이셨어요. 한국의 고속철도 시스템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다니 기대되는구나. KTX에 탑승하자마자 느껴진 것은 놀라운 정숙함이었습니다. 열차가 출발했는데도 거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속도계가 300km를 넘어가는데도 흔들림 없이 안정적이었죠.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열차가 산악 지형을 지나갈 때마다 그의 전문가적인 눈빛이 더욱 집중되었습니다. 열차가 경상도 지역을 지날 때 아버지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마야, 이건 정말 놀라운 엔지니어링이야. 이런 산악 지형에 이토록 안정적인 고속철도 시스템을 구축하다니. 우리가 배워야 할 모델이 분명해. 철도 시스템에 대해 항상 자부심이 강했던 아버지가 다른 나라의 기술을 인정하는 모습은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이 아버지에게 얼마나 큰 충격을 주었는지 실감했어요. 부산에 도착하니 서울과는 또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바다의 향기와 활기찬 도시의 리듬이 저를 반겨주는 것 같았어요. 도유는 우리를 해운대 해변으로 안내했고 그곳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오후에는 감천문화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알록달록한 집들이 언덕에 모여있는 모습이 마치 동화 속 마을 같았어요. 도윤의 설명에 따르면 이곳은 과거 피난민 정착지였다가 예술 프로젝트를 통해 재탄생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예술로 승화시켰군요. 어머니가 감동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자갈치 시장에서는 활기찬 부산 사람들의 일상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우리가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친절하게 대해주셨고 심지어 음식을 맛보게 해주시기도 했죠. 우리에게 낯선 해산물도 있었지만 그들의 따뜻한 마음은 언어의 장벽을 넘어 전해졌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이 정말 특별해요. 제가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말했던 정입니다. 특히 부산 사람들은 더 직접적으로 그 마음을 표현하죠. 저녁이 되자 우리는 다시 해운대 해변으로 돌아왔습니다. 석양이 바다 위로 내려앉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부모님은 해변 카페에서 휴식을 취하시겠다고 하셨고 저와 도윤은 잠시 바닷가를 거닐었습니다. 마야 씨는 어떤 것 같아요? 한국에서의 일주일이?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처음에는 단순한 회항이었는데 이제는 떠나고 싶지 않은 기분이에요. 제 말에 도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 사이에 무언가 특별한 것이 흐르는 것을 느꼈어요. 사실 저도 마야 씨를 만나게 된 것이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도윤 씨, 솔직히 말하면 저는 여기서 좀 더 살아보고 싶어요. 한국에서의 삶이 어떨지 정말 궁금해요.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저 자신도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심이었어요. 단 일주일 만에 이 나라, 이 문화, 그리고 이 사람에게 이끌리고 있었습니다. 부산에서의 마지막 날, 도윤은 우리를 실버타운 주택단지로 안내했습니다. 스마트홈 시스템이 갖춰진 이곳은 제 부모님께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모든 것이 음성으로 제어 가능했고 특히 외국어 지원 기능은 외국인 거주자를 위한 세심한 배려였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표준인가요? 아버지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최근 지어진 실버타운은 기본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은 외국인 거주자를 위한 특화단지라 다국어 지원이 더욱 강화되어 있죠. 아버지는 벽에 설치된 응급 호출 시스템을 유심히 살펴보셨습니다. 그의 시선에서 전문가적인 호기심이 느껴졌어요. 스마트 에너지 관리, 안전 모니터링, 건강 체크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통합된 이 주택은 기술과 편안함의 완벽한 조화를 보여주었습니다.
오후에는 근처 경로당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뜻밖의 광경을 목격했어요. 이른이 넘어 보이는 노인들이 바둑을 두며 활발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한쪽에서는 트로트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어르신들도 계셨습니다. 이곳이 한국 노인들의 일상적인 커뮤니티 공간이에요. 경로당이라고 하죠. 도윤이 설명했습니다. 아버지는 바둑 두는 노인들 옆에 앉아 그들의 게임을 관찰했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게임의 규칙은 금방 이해하신 것 같았어요. 놀랍게도 한 노인이 아버지에게 바둑을 두자고 제안했고, 아버지는 처음임에도 불구하고 도전하셨습니다. 한편 어머니는 트로트 교실에 관심을 보이셨어요. 강사가 외국인 방문객이라는 것을 알고 특별히 영어로 설명해 주셨고, 어머니는 노래를 따라 부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마야, 이 노래가 정말 신나는구나. 한국 음악이 이렇게 흥겨운 줄 몰랐어. 어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버지가 갑자기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도윤 씨, 솔직히 말하면 오늘 놀라운 제안을 받았어요. 경로당에서 만난 분이 철도청 관계자셨는데, 내가 스웨덴 철도 엔지니어라는 것을 알고는 한국 철도 자문직을 제안하셨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요? 아빠가 뭐라고 하셨어요? 아직 대답하지 않았지만 사실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어. 한국의 철도 시스템에서 배울 점도 많고 내 경험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 어머니도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나도 경로당에서 한국어와 전통음악을 배우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었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여기서의 삶이 스웨덴보다 더 활기찰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 다음 날 아침, 저는 가족들에게 제 생각을 나눴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일할 기회를 찾고 있어요. 한국 항공사에서 외국인 승무원을 모집한대요. 우리 가족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나 보구나. 마야, 난 내가 행복하다면 어디서 살든 지지할 거야. 사실 나도 한국에서의 이 며칠이 얼마나 특별했는지 몰라. 여기서의 새 삶. 한번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 가족은 한국에서의 새 삶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자 문제, 주거 문제, 언어 문제. 해결해야 할 것들이 많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기보다는 설렘이 더 컸어요. 서울로 돌아가는 KTX 안에서 저는 도윤에게 우리 가족의 결정을 이야기했습니다. 도윤 씨, 우리 가족이 한국에 머물기로 했어요. 아직 확실한 것은 없지만 모두가 이곳에서의 삶을 원하고 있어요. 도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요? 그렇다면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뭐든지 돕겠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저녁, 우리 가족은 한강공원에서 산책을 하며 앞으로의 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아버지는 철도 자문직에 대한 제안을 수락하기로 결정했고, 어머니는 국제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항공사 면접을 준비하기로 했어요. 생각해보면 정말 놀라운 일이야.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불과 2주 전만 해도 우리는 일본행 비행기에 있었는데 이제는 한국에서 새 삶을 시작하려고 하다니. 아버지는 한강의 불빛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은 때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가지 않지.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나쁜 일은 아니야. 때로는 예상치 못한 회항이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이끌어주기도 하니까. 저는 이제 한국항공 승무원입니다. 한국항공사 면접을 준비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한국어 기초 공부부터 시작해야 했고 한국 기업 문화에 대한 이해도 필요했습니다. 도윤과 그의 친구들이 큰 도움을 주었고 매일 밤 스웨덴 항공사에서의 경험을 살려 면접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마야 씨는 국제 노선 경험이 많으니 충분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다만 한국 항공사만의 특별한 서비스 철학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도윤이 많이 조언해 주었습니다. 면접일이 다가올수록 긴장감이 높아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직업 변경이 아니었어요.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결정이었습니다. 스웨덴에서의 안정된 삶을 뒤로하고 새로운 나라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큰 도전이었죠. 면접장에 들어서자 여러 국적의 지원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경쟁은 예상보다 훨씬 치열해 보였어요. 첫 번째 면접, 두 번째 실무평가, 세 번째 최종 면접까지 모든 과정이 체계적이고 철저했습니다. 특히 서비스 시뮬레이션에서는 스웨덴 항공사와는 다른 한국 항공사만의 세심한 서비스 기준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항공사는 승객 개개인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면접관이 강조했습니다. 긴장된 시간을 보낸 후 마침내 합격 소식을 받았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과 도윤에게 전화했을 때 그들의 축하 소리가 전화기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마야, 이제 내가 정말 한국에 뿌리를 내리게 되는구나.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신입교육은 놀라울 정도로 체계적이고 철저했습니다. 스웨덴에서의 경험이 있음에도 배울 것이 많았어요. 한국 항공사의 서비스 철학, 안전 절차, 그리고 무엇보다 정성을 담은 서비스에 대한 교육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교육 중 가장 도전적인 부분은 한국어 기내 방송이었습니다. 매일 밤 발음을 연습했고 도윤은 제 가장 열성적인 선생님이자 청중이 되어주었습니다. 한국어의 높임말과 존댓말 체계는 복잡했지만 그 속에 담긴 배려와 존중의 문화가 느껴졌어요. 드디어 첫 비행날이 왔습니다. 거울 앞에서 한국 항공사의 유니폼을 입은 제 모습을 바라보며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스웨덴 항공사의 파란색 유니폼이 아닌 한국 항공사의 전통적인 색상의 유니폼이 어색하면서도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오늘은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날이네요. 출발 전 도윤에게 전화로 말했습니다. 첫 비행은 서울에서 파리 노선이었습니다. 한국인과 외국인 승객이 골고루 탑승한 국제선이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 제 마음도 함께 하늘로 날아오르는 기분이었습니다. 순항 고도에 올라 서비스가 시작되었을 때 저는 스웨덴에서 배운 경험과 한국에서 새롭게 익힌 서비스 방식을 조화롭게 적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유럽 승객들에게는 친숙한 스웨덴 문화에 대한 이야기로 한국 승객들에게는 짧게나마 배운 한국어로 정성을 보여드렸습니다. 비행 중반, 제가 가장 두려워하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한국어 기내 방송이었어요. 심호흡을 하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존경하는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비행을 함께하는 마야 린드그렌 승무원입니다. 말을 이어가면서 제 목소리가 살짝 떨렸고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 순간이 제게는 단순한 방송이 아니라 새로운 정체성의 선언과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방송을 마치자 한국인 승객들이 따뜻한 미소와 함께 박수를 쳐주셨습니다. 외국인 승무원이 이렇게 한국어로 방송하니 더 감동적이네요. 한 승객이 말씀하셨습니다. 비행의 마지막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비즈니스 클래스에 앉아있던 승객 중 한 명이 저를 불렀는데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도윤이었습니다. 도윤 씨, 어떻게 여기에? 마야 씨의 첫 비행을 축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티켓을 예매했습니다. 착륙을 앞두고 승객들이 모두 안전벨트를 매고 있을 때 도윤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마야 씨,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오늘을 기념하는 선물이에요. 나중에 열어보세요. 파리에 도착한 후 승무원 휴게실에서 그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아름다운 팔찌와 함께 작은 메모가 들어있었습니다. 회항이 우리를 만나게 했고 이제 당신이 한국에 착륙했습니다. 다음 단계는 어떨까요? 도윤의 프러포즈 이후 저의 인생은 더욱 빠르게 한국에 정착해갔습니다. 이제 한국은 제게 진정한 목적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도윤과 저는 6개월 후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스웨덴과 한국의 문화가 어우러진 특별한 결혼식이었죠.
양가 부모님들이 함께 모여 서로의 전통을 존중하며 축하해 주셨습니다. 한복을 입은 저의 모습을 보며 어머니는 눈물을 머금으셨고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마야, 내가 이곳에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아빠도 정말 기쁘구나. 아버지의 말씀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결혼 후 저희 가족 모두는 한국에 완전히 뿌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한국철도 정책팀에 합류하여 국제협력 프로젝트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철도 시스템의 안전성과 효율성 향상을 위한 그의 경험이 높이 평가받았고, 특히 산악 지형에서의 철도 운영에 관한 스웨덴 마이너스 한국 간 기술 교류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어머니는 국제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외국 도서 분류 작업을 도우셨지만 곧 스웨덴 문화 강좌를 열게 되셨죠. 한국 사람들에게 스웨덴 문화를 소개하는 역할을 하시며 어머니는 의외로 많은 한국인들이 북유럽 문화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른이 넘어 새로운 일을 시작할 줄은 몰랐구나. 한국에서의 생활이 나를 다시 젊어지게 만드는 것 같아. 어머니는 종종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한국 항공사에서의 경력을 쌓아가며 점차 책임이 커져갔습니다. 외국인 승무원으로서의 경험을 살려 교육팀에 합류하게 되었고, 국제적 시각을 교육 프로그램에 접목시키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특히 다문화 승객 응대 방법과 글로벌 서비스 표준을 발전시키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마야 씨의 관점이 우리 항공사의 국제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상사의 평가는 제게 큰 자부심을 안겨주었습니다. 한국 생활이 2년째 접어들 무렵 저와 도윤에게 기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제 한국은 제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날 곳, 진정한 우리 집이 되었다는 것을요. 인생은 때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예상치 못한 상황이 때로는 우리를 더 나은 목적지로 이끌어주기도 하지요. 회항은 실패가 아니라 새로운 착륙지였고 한국은 그 목적지가 되었습니다. 도윤에게 기대어 속삭였습니다. 착륙은 예정에 없었지만 이제는 우리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네요. 이제 저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스웨덴 출신의 한국 항공 승무원입니다. 그리고 이곳 한국은 저의 진정한 착륙지입니다.